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1%, 코스닥은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랫게만 하더라도 긴 연휴를 마치고 정신을 좀 차리기로 전에 한방 쭉 폭탄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수급이 점점 복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일 시황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오늘도 시장 수급을 정리해보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그 중에 좀 대형주가 속해 있는 것이 운수 장비 쪽이고 그 외 나머지 이런 업종들도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연휴 이전에 운수 장비라든지 중소형 업종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휴가 끝난 다음날 이제 하락 폭탄 한번 맞고 그 다음날부터 중형주 들어온 모습을 봤고 또 이제 오늘과 같이 조금 수급이 좀 복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시장에는 아직 여러가지 불안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환율, 또 고금리, 고유가, 이게 3고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돈이 늘어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풀든지 은행에서 돈을 풀든지 아니면은 돈의 회전이 늘어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 푸는 거는 코로나 때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또 지금 현재 정부는 긴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 푸는 거는 물 건너간 거고 은행에서는 또 물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계속 금리를 올려서 돈을 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도 돈 푸는 게 지금 물 건너 갔어요. 그럼 남은 것은 경제가 좋아져서 돈의 회전이 뱅글뱅글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예의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또 중국하고 거래가 예전만 못하죠. 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에서도 영국은 브렉시트로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자꾸 이래 FTA 체결을 통해서 이 경제 영토를 넓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 유럽 연합에서 똑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지금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영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저런 영국에 좀 교훈을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외국하고 좀 경제 영토를 좀 넓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재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고 또 그리고 지금은 투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항상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미안하지만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나마 현재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직장에서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매월 일정액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껴서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1920년대 수없이 말씀드려서 이제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은 그때 컨베이어 벨트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다가 자꾸 이제 자동화 되다 보니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장에 사람들이 예전만큼 필요 없으니 사람들은 소득이 단절돼 버렸고 급기야 어느 순간에는 물건이 엄청 많이 팔아서 기업은 이윤이 쌓이고 있습니다만은 돈이 회전되지 않아서 경제 위기가 왔었죠. 지금도 그런 현상 100년 만에 다시 경험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익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기업에 쏠립니다. 여러분들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하죠. 그런데 그 빈부격차가 1920년대 처음에 미국이 만들어지고 10년대 1900년대 초반 그때 석유가 개발이 발전이 되고 사용이 되고 하면서 휘발유차가 또 나오고 그때 독점 자본이 엄청 많이 생기고 기업들이 엄청난 이윤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큰 이윤을 누렸던지 록펠러 센터에서는 록펠러 재단에서는 100년간 미국의 장사 빼고 가정에서 쓰는 거 수도세 주거가 다 내준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아마 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수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눈앞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물량을 매집해 가서 그런 이익을 갖다가 좀 누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런 것들이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 노후도 좀 편하고 우리 자녀들도 좀 편하겠죠. 또 그리고 우리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지금 돈이 지금 거품이 폭발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만약에 거품이 터진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터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저는 앞으로 뭐 10년 내에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뭐 고갈 이야기되고 있고 퇴직연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 역시 전 세계에 지금 자산 보유하고 있잖아요. 퇴직연금도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꾸 해외 투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나머지는 적자니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국가에서 모인 돈 가장 큰 덩치가 지금 이겁니다. 퇴직연금은 점점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저는 저런 큰 기금을 굴릴 때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냐고 하면은 뭐 실물 자산, 뭐 대체 투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런 큰 연기금 큰 돈이 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금과 은을 사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쪽 금, 은을 보관할 데 없다 그러면은 실물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곡물에다가 투자할 것 같아요. 곡물 같은 거.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곡물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금과 은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 놨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과 은을 이용해서 나중에 어려울 때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전 세계 자산을 정말로 싸게 주워 먹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한번 계획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 미래를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아마 반대가 진짜 내 돈이라면은 저렇게 할 건데 뭐 저게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데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 그렇게 우리가 진짜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한 번의 성공으로 아마 전 세계 재산 다 끌어당겨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또 저걸 한번 전 세계 재산도 쫙 끌어당기면 다시 한번 경제가 되살아나고 할 때 우리도 일본처럼 이자 받고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국민들 우리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은 우리 후손들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뭐 세금 걱정을 안 하고 살겠죠. 지금 뭐 카타르나 뭐 일부 석유가 생산되는 산유국들 그런 국가들 보면 재정 정책, 재정 운영을 참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참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물론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나 이런 식으로 되면 개판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전 세계에서 지금 1, 2, 3위 안에 든다는 그 큰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머리를 잘 써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과 은에다가 좀 투자를 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한번 집어먹는 계획을 한번 실제 실행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대갈빼기를 굴릴 정치인도 없고 그런 대갈빼기를 굴릴 국민들도 없고 어떻게든 뭐 돈 내서 후손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금 빚내가지고 우리 뭐 써먹자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9개 종목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 몇 개 좀 들여다보면은 중외제약이 있습니다. 중외제약 같은 경우는 눌림목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볼 때요. 개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아이고 이게 너무나 큽니다. 지금 최근 한 10년간 이 놓은 것들 보면은 39%, 뭐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그럼 이 종목은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일단 좀 곤란합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고 있어도 되는데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사실 오늘 같은 날 매수해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타임세이버 같은 경우는 한 12시 지나서 1시경부터 하면 장중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실시간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그 1시간 한다 하더라도요. 3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3시 20분에 마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시간은 있죠. 당일 신호 보고. 그럼 KB금융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뭐도 다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 금융 쪽은 항상 위험한 것이 파산 위험이 있어요. 파산 위험이. 그걸 우리가 또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 정부에서 구제 금융 신청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 보유하는데 나도 이 종목 하나 들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포트폴리오 하나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이거 뭐 주력으로 들고 가야 되겠다 이거는 반대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평범 있었죠. 이건 최근 계속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오늘 타임세이버 사용하시는 분들 상승 평범으로 장중에 바뀌는 거 몰라 뭐 확인한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확인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에서 상승 평범으로 딱 전환되는 순간 이거 매수해도 된다고요. 수급도 계속 받기 때문에 오늘은 안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요.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등제약 이 종목이 앞서 제가 본 중해제약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 이게 개인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시중에 유통된 물량 최근 한 10년 이상 보면은 68%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참 좀 괜찮기도 하지만은 수급상 접근하기 좀 곤란하다. 굳이 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뭐 내가 꼭 이거 내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종목 한 100종목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동제약 괜찮다. 이런 식으로는 투자해 볼 만합니다. 한전KF에서는 뭐 지금 안 됩니다. 현대위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들 계속 지금 매집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만은 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도 괜찮고 해서 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이거는 어제 기아차 모습이죠. 이게 상승 평범으로 딱 바뀌게 되면은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은 지금은 좀 그렇죠. 자, 오늘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시장은 곧바로 이렇게 예전 수급으로 복귀를 했고 운수 장비라든지 중소형 종목들 업종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항상 투자하기에는 이렇게 돈이 줄어들 때 있는 겁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일들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대학 가서도 꼭 경제 관련해서 뭐 과목이 수강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좀 수강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앞으로는 또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죠. 뭐 인공지능이 자꾸 언어 쪽으로도 들어오게 됨으로써 언어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영어 정도는 우리 한국어 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비영어 국가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비영어권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영어 국가에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것도 뭐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니라 좀 문서를 읽고 일을 할 수 있는 좀 고급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엘리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배운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영어를 여러분들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발음이 참 쉽지 않아요. 그 경상도 사람이 영어 발음하면은 경상도식 영어 발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가 그냥 묻어서 나오게 된다고요. 억양이 묻어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말 미국식으로 하든 뭐 캐나다식으로 하든 영국식으로 하든 어떻게든 외국인들이 좀 잘한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한국말 잘하는 것처럼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좀 써야 되겠죠. 그 말은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언어가 예전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베이스를 끌고 나가게 되면 해외에 잘 사는 애들 만날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이 잘 사는 쪽은 기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 이야기를 해도 돈 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어를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 우리가 번역기 쓰면 되죠. 그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잠시 쓰면 돼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좀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참 큰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데 잘하면 우리 한민족이 인류 역사상 우리 한민족 역사상 5천년 역사상 가장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한때 거품 때 돈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무역을 해서 버는 돈보다 해외에서 이자 수익으로 배당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세계적인 기금이 모여 있습니다. 연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퇴직연금은 점점 더 규모를 키워가고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자꾸 돈을 징수를 해서 국민들 괴롭힐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좀 제대로 벌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갖다가 잘 운영을 해서 건과 은 실물을 갖다가 어디 우리 한국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든 어디 위탁을 하든 사서 자꾸 모아서 뭐 안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금으로 받든지 어떻게든 모아서 그 금이 나중에 돈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정말로 돈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기업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싸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방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잘 살게 되고 우리 아들, 딸들도 정말로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다가 활용하지 못할 것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각자가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또 3일 쉬다가 다음 주 되면은 또 새로운 이슈들이 또 나오겠죠. 또 고금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거 진정됩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현물에 투자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떨어지면 걔들도 손해입니다. 결국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울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모아가면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